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서 배터리 생산 공식 확인. 미국 테슬라가 독일 규제 당국에 낸 기가팩토리 건설 허가 관련 문건에서 배터리 생산 계획이 공식 확인됐다. 오는 9월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터리 생산 시설 구축에 시동을 건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제출한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 운영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18일 공개됐다. 총 6장으로 기가팩토리 건설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과 승인까지 남은 일정 등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터리 생산 계획이다. 테슬라는 주요 변경 사안 중 하나로 배터리 셀팩 생산을 위한 시설 추가를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작년 11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세워질 배터리 셀 생산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 공장에서 일할 배터리 셀 제조 인력도 채용했다. 테슬라가 만들 제품은 4680 배터리다. 4680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 모두 향상시킨 원통형 제품으로 작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됐다. 테슬라는 생산 규모를 2022년 100기가와트, 2030년 3테라와트로 확대한다는 포부다. 베를린 이외에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도 생산 라인을 깔고 있다. 다만 현지 규제 당국의 허가가 변수다. 독일에서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벌목, 도마뱀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가 일며 허가가 지연됐다. 테슬라는 결국 공장 가동을 연기해야 했다. 당초 7월 생산을 예상했지만 내년에야 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배터리 공장 건설을 포함해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밟는다.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규모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모델 3와 모델 Y 등 신차가 생산된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 니콜라 카누. 스펙 통한 상장 후 주가는 혼조세.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를 비롯해 니콜라, 카누 등 스펙을 통해 상장된 전기차 업체들의 진로가 험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로즈타운은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서 과도한 선주문 판매를 인정했고 투자자들에게는 차를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했다. CEO와 CFO는 사임했다. 주가는 5월 중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장된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가 혼조세다. 로즈타운 트럭 제조회사 니콜라, 전기차 제조업체 카누의 주가는 지난해 스펙과 합병해 상장할 당시와 큰 차이가 없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니콜라의 시가총액은 65억 달러로 지난해 상장 이후 60% 이상 늘었지만 상장 몇 달 후 공매도 세력인 힌데버그 리서치가 니콜라가 기술을 과대 포장했다고 비난하면서 회장이 사임했다. 니콜라는 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기존의 사업 핵심이라며 홍보했던 여러 신차들을 폐기했고 제너럴 모터스와의 제휴도 무산됐다. 카누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전에 공개했던 사업 계획의 많은 부분을 올 봄에 포기했다. 그리고 CEO, CFO, 공동 창업자 모두 회사를 떠났다. 시가총액은 약 24억 달러로 상장 당시와 변동이 없다. 세 회사 모두 상업적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다. 전기차의 고속 성장과 미래에 대한 낙관론에 고무된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차들이 스펙을 통해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일부 주식 브로커들은 전기차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허언하고 있다. 로즈타운, 니콜라, 카누는 모두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혼란을 겪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 회사 경영진 모두가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로즈타운 경영진은 올가을에 픽업 트럭 생산을 시작하며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재 새로운 자금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니콜라는 올해 말 첫 전기 트럭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최근에는 3억 달러를 더 투자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카누의 CEO이자 회장인 토니 아퀼라는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스펙의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사회에 합류한 후 아퀼라는 전기차를 매달 렌트하는 계획을 포함해 카누의 여러 사업 계획을 폐기했다.
3사의 주가는 지난해 말 고공행진 이후 고위험 종목 시장이 냉각되면서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다. 국가 차원의 경기 부양은 지난 1년 사이 전기차 스타트업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펙은 엄격하게 규제되는 공모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상장이 수월하다. 로즈타운은 가장 큰 수혜자였다. 회사는 가스로 움직이는 포드 F-150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전기 픽업을 강조했다. 트럭에 대한 사전 주문이 이어졌고 로즈타운은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을 개조할 필요가 없어 생산시설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드는 로즈타운의 전기 트럭보다 20% 이상 저렴한 전기 F150을 발표했다. 로즈타운의 상용 생산이 지연되는 동안 공장 비용은 치솟았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종망은 올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유럽 웨어러블 시장 1위 수성. 삼성과 격차 벌려. 애플이 지난 1분기 유럽 웨어러블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EDC에 따르면 애플은 1분기 유럽 웨어러블 시장에서 총 780만 대에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00만 대보다 57.8%가 성장한 것으로 점유율도 30%에서 35.6%로 5.6%포인트 상승했다. 애플은 웨어러블 기기들 중에서도 스마트워치와 이어웨어 부문에서 인기를 끌었다. 올 1분기 유럽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총 2200만여 대의 디바이스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보다 33.0%나 급성장했다. 워치, 글래스, 이어웨어 모든 부문에서 폭발적인 판매 증가가 일어났으며 특히 글래스의 경우 보스, 화웨이, 레이저 등이 앞장서며 133.4%나 성장했다. 애플의 뒤는 삼성전자가 비쫓았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유럽에서 총 350만 대의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하며 16.1% 점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 대수는 70만 대가 늘어나며 2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애플의 엄청난 상승세의 영향으로 점유율은 0.7%포인트 감소했다. 삼성의 뒤는 총 250만 대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해 11.5%를 점유한 샤오미였다. 샤오미는 이 기간 오히려 2.4% 마이너스 수장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와 점유율 격차도 1.1%에서 4.5%로 늘어났다. 샤오미에 이어서는 140만 대를 판매한 화웨이, 110만 대를 판매한 후아미가 이었다. IDC는 스마트워치 제조업체들이 지역통신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포츠 모드, 시계 모드 등 다양한 모드와 더 긴 배터리 수명, 정확한 센서 등을 추가하며 신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며 소비자들이 다기능성을 갖춘 소형화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웨어러블 시장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그래픽카드 4개 중 1개 가상화폐 채굴꾼이 쓸어갔다. 1분기 70만 대. 지난 1분기 전세계 그래픽카드 공급량의 25%가 암호화폐 채굴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 시장 조사업체 존패디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그래픽카드 출하량은 약 280만여 개다. 이 중 25%에 달하는 70만여 개 그래픽카드가 가상화폐 채굴업자와 투기꾼에게 돌아갔다. 암호화폐 채굴이 크게 늘면서 한때 50% 수준이었던 외장 그래픽카드 장착률은 2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업자와 투기꾼이 그래픽카드를 쓸어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다. 품귀 현상에 따라 그래픽카드 가격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채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30 시리즈는 RTX 3060T 76만원, RTX 3070 95만원, RTX 3080 155만원, RTX 3090 22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RTX 3070은 139%, RTX 3080은 145%, RTX 3090은 105%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RTX 3060T는 출시 당시와 비교해 약 137% 올랐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GPU 제조사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출시하는 동시 일반 그래픽카드로 채굴 시 성능을 저하하는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에 출시된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알고리즘을 감지해 해시레이트를 제한한다. 일반 사용에는 성능을 낮추지 않는다. 이와 함께 채굴에 특화된 CMP도 별도 출시해 소비자용과 채굴용 제품을 구분한다. CMP가 탑재된 제품은 기존 RTX 시리즈와 달리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이 없다. 다만 또 다른 GPU 제조사 AMD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별 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드디어 $30 도달. 앞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나녹스는 최근 플러스 9% 상승을 보이면서 전주에 $30.01로 마감했다. 최근 몇 개월 만에 $30에 안착한 나녹스는 그동안의 많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오랜만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다. 나녹스의 혁신적인 제품 중 하나인 다중소스의 첫 번째 버전을 드디어 FDA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높은 주가의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 단일 소스 FDA에 쓰인 소식에 이은 나녹스에게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한다. 나녹스는 올해 초 이후 주가가 많이 빠졌으며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려 4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수익률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 초에는 나녹스는 최고 $89대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고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80% 크게 하락한 상태이다. 만약 나녹스가 2022년까지 다중소스 FDA 승인과 더불어 제품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나녹스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인 매수에 가까운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을 갖춘 나녹스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한다.